제가 그 아메이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알뜰하게 비누로 머리부터 샴푸부터 온몸을 다 씻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는 사실 그렇게 해도 별로 불편한 거 못 느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아메이 제품을 쓰고 나가 다시 그걸 써봤어요. 피부 다 갈라지던데요. 아는 게 무섭고. 그렇지, 아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피부 좀 갈라지고 피부에 왜 각질이 막 벗겨져도 당연히 그런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무식했다는 거죠. 덕분에 제가 산부인과 의사잖아요. 산부인과 의사인데 제 와이프도 간호사잖아요. 근데 둘 다 경피덕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첫애가 태어났는데 막 머리하고 온 몸에 아토피가 얼마나 심했는데 생각해보면 그거 다 저희 책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거리 별로 신경 안 썼었고 그때만 해도 뭐 비타민 미네랄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안 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환경이라든가 생각 전혀 안 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 태어났을 때는 막 머리 밑에 보면은 막 그 진물이 막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좀 심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다 우리 책임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해보고 둘째가 늦게 태어났어. 둘째는 이제 그런 게 전혀 없었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이 경피독이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엄마가 몸 관리 잘 못하고 몸속에 경피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그게 태반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애한테 다 넘어가거든요. 네, 정말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겉모양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몸 자체를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팔로스루를 좀 할게요. 하는데 그 지난 시간에 제가 그 회복 탄력성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그 아메 사업을 하다가 힘들었을 때 있잖아요. 언제 제일 힘들던가요? 내가 지금 아메를 정말 잘하고 싶은데 잘 안. 주변 사람들 방해할 때. 그래서 누가 방해할 때? 가족. 그러니까 가족이 방해할 때 너무 힘들죠. 가족 중에. 그러니까 이제 가족 중에서 방금 우리 민경 리더님도 신랑이 엄청나게 반대하는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사실 가족이 반대하면은요 매일 만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나는 정말 제대로 아메 사업을 해가지고 정말 성공하고 싶은데 내가 제일 사랑하고 어쩌면은 내가 성공했을 때 가장 많은 그 보상을 받을 존재가 내 가족인데 그 가족이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누가 반대했냐면 우리 어머니. 심각했었어요 정말. 그럼 그때마다 이제 사실 이걸 이겨내야 되잖아요. 또 만만치 않아요. 또 그 다음 어떤 거예요? 언제 제일 힘들었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갔을 때 거절받아요. 그죠? 근데 사실 뭐 소비자나 작은 거절은 괜찮아요. 근데 내가 가까운 사람이 나 정말 믿었던 그 사람이 거절할 때 그때 힘들죠. 그리고 더 힘들 때 언제인 줄 아세요? 믿었던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던 파트너가 갑자기 힘 빠져서 힘들어할 때. 그리고 심지어 그 파트너 나를 떠나려고 할 때.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정말로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같이 그만둘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때 저는 항상 뭐냐면 조직을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사업을 왜 했지? 이 사업은 누구 거다? 내 거다. 내 미래를 위한 거다. 이러면서 어쨌든 나를 잡아야 되는데 근데 자꾸 내가 무너지지 않던가요? 힘이 들면 가장 먼저 뭐부터 안 해요? 해야 되는 거. 힘이 들면 꼭 해야 되는 걸 안 해요. 가장 먼저 안 하는 게 뭐냐면 엄은 안 들어요. 가장 먼저 안 듣는 게 혼자 하면서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안 듣는 게 책은 원래 잘 안 읽으니까. 그래. 엄은 안 듣게 됩니다. 엄은 안 듣게 되고 그 다음 뭐 하기 싫으냐면요. 스폰서님 전화 받기 싫어요. 그 다음은요. 더불어서 사람 만나기 싫어요. 미팅장 가기 싫죠. 미팅장 가기 싫죠 당연히. 그러면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책 안 읽고 음원 안 듣고 미팅장 안 가고 스폰서님 전화 안 받으면요. 어떤 중에 마음이 조금 편해지면서 나는 아메를 싹 떠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건 무서워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막 나라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건 내 삶을 봐서는 나라가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다시 힘을 발휘해가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초심을 또 찾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나라가 떨어지는 거를 너무 오래 나를 방치하면요. 위로 올라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절대로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멘을 난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 든다면은요. 내가 힘이 빠졌을 때 빨리 나를 올리는 거를 바로 행동을 해야 돼요. 더 떨어지기 전에 날 빨리 잡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회복 탄력성이에요. 그 지난번 했던 이야기 제가 다시 잠깐 해드리는데 이미 알고 있는 데 있잖아요. 혹시 지금 여러분 사업 잘 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혹시라도요 하다가 잘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마치 로봇처럼 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이거 다시 말씀드리는데 로봇처럼 하셔야 돼요. 로봇처럼. 왜냐하면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는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부터 뭐야 스프링처럼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결국 뭐냐면 위기는 나한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확실히 맞아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첫 번째. 나한테 위기가 오면은요. 나는 지금 도약해야 되는구나. 이걸 이겨내고 내가 도약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건 위기잖아. 근데 이건 뭐로 봐요? 기회로 보는 거죠. 위기를 기회로 보는 거. 이건 뭐냐면요. 부정을 뭐로 보는 거예요? 긍정으로 보는 거. 긍정의 스토리텔링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신한테. 나는 지금 성공으로 가기 위한 지금 기회가 왔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첫 번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바로 나라가 떨어집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네, 맞아요. 내가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친구 떠났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내 가족한테 내가 내 신랑한테 정말 잘했는데 내 정말 이삼 대수 했는데 내가 왜 이런 대접받아야 돼? 하면서 자기 비참하게 자기를 만들어 버려. 부정적인 스토리텔링 시작합니다. 대부분. 그러면서 빠져들거든요. 그러면 안 돼. 긍정적인 스토리텔링 하셔야 돼요. 나는 뭐예요? 나는 해낼 수 있어. 지금은 위기가 아니라 뭐다? 기회다. 그럼 나를 살려야 되잖아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다시 어렵지만 책을 읽고 뭘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럼 그때 여러분이 반드시 하는 게 뭐냐면요. 그 주위에서 나한테 힘을 줄 사람 있잖아요. 찾으셔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 힘들어요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찾으셔야 돼요. 그럼 아메에서 누굽니까? 스폰서죠. 그러니까 힘이 드는 순간 바로 스폰서한테 매달리셔야 돼요. 스폰서님 그렇다고 징징 짜시는 말고 왜 스폰서도 인간이니까. 네, 마요란데. 그러니까 이런 말고 있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스폰서도 인간이니까 정말 스폰서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되 그래도 내가 힘들다. 왜 힘든지를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담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스폰서는 뭐냐면 긍정 덩어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스폰서한테 힘을 얻으셔야 돼요. 첫 번째 이렇게 뭐냐면 내한테 힘을 주는 사람하고 뭐 해야 돼요? 소통하셔야 돼요. 이게 절대적입니다. 지금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은 부정이에요. 근데 나한테 긍정을 주는 조그마한 환경이 있다면요. 그 환경 속에 나를 집어 던지셔야 돼요. 무조건. 이 절대 하셔야 돼요.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왜 나약한 존재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스토리텔링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어떤 곳에서 나를 무조건 던지세요. 던지면요. 스폰서님이 그 긍정의 파일을 키워주십니다. 키워주실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 힘을 주는 그쪽에서 내가 자꾸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나약해진 내 모습이 아니라요. 성공할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뭘 하느냐면은 긍정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다시 기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왜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래서 힘을 키우기 위해서 긍정을 키우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다시 어머니를 듣고 그 다음에 책을 읽고 그 다음에 힘은 들지만 제일 힘든 게 이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미팅 참석. 힘 빠졌을 때요. 예를 들어서 자, 파트너가 같이 손잡고 나는 파트너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미팅에 가고 싶어요. 한 미칩니다. 갈때 질질 끌고. 그때는 뭐냐면요. 내가 잡을 손이 없다면 스폰서 손잡고 내가 가셔야 돼. 아니면은 그죠? 내 스스로 내 옆구리 잡고 당기면서 미팅장 가셔야 돼요. 이거 절대 살기 위해서. 다시 떨어져가지고 다시 회복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안 쓰고 싶으시면은 무조건 미팅장 가요. 그러면은 살아납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남들은 아무도 나한테 신경 안 쓰는데 나는 죽을 지경이에요. 그 눈빛이라든지 이런 거 못 견딥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습니다. 유일하게 여러분들 관심 있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도와주고 싶은 스폰서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들면 누구 쳐다봐요? 스폰서님 쳐다보시고 그거 계시잖아요. 그래서 스폰서님 쳐다보고 또 힘을 조금씩 또 충전하다 보면 언젠가 어떻게 되느냐면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때 어떤 마음도 이제 부정적인 나는요, 막 분노하고 짜증이 나요. 내 자신한테 대한 분노가 엄청 커집니다. 이거 빨리 잊어내셔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스토리텔링 없애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너무 아프니까요. 나하고 자꾸 원망합니다. 그 파트너 원망하고, 내 신랑 원망하고, 내 가족 원망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 어떠냐면 내 마음속에 부정이 쌓여요.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뭐냐면 나를 미워하고 나를 깔아뭉개는 그런 마음을 빨리 지우시려고 노력하죠. 긍정의 곳으로 나를 자꾸 유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방법, 아까 얘기했지만요, 스폰서님 긍정이 있는 그곳에 나를 던져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무조건 환경을요, 상황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상황을 나한테 유리하도록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을 하라.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참 안 되는데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지금 내가 그 사람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대상이 있잖아요. 그 사람 대상이 있을 때 그 사람을요, 미워하지 마시고요, 감사의 대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신랑, 반대한 신랑하고 지금 신랑 또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때까지는 그 반대한 신랑이 너무 화가 나요. 왜? 나 지금 제대로 잘 해보겠다 이러는데, 이 사람이, 내가 이해도 못하고 뭐 좀 반대하잖아. 그러면 뭐냐면, 내 기준에서 내가 막 화가 나 있어요. 그럼 싸웁니다. 싸우면 결국 싸우고 나면은 누가 더, 내가 더 다운됩니다. 싸우고 나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다운돼가 미팅도 안 가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1번, 그 사람하고 절대로 싸우지 말자. 그럼 안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그 사람 입장에서 공감해 주셔야 돼요.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느냐? 이기심 때문에 그러느냐? 이기심 때문만은 아니에요. 내가 혹시 잘못될까 싶은 그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시작한 겁니다. 그거 인정해 주셔야 돼요. 공감해 주셔야 돼요. 단 인정하고 공감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안 할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공감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이야기했죠. 공감과 동의 차이 아시죠?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을 인정해 주시고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감사하세요. 감사함을 마음을 가지면 안 싸우게 됩니다. 이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거구나. 하지만 난 아멘을 해야 돼. 결론은 그거 나와야 돼요. 하지만 난 아멘을 하는데 니하고 싸우진 않는다. 그리고 저는 한때는 또 이런 거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를 막 미워하고 날 싫어하잖아요. 오기 품었어요. 내 해서 니한테 보여주리라. 네, 그랬어요. 이 오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오기의 마지막은 마이너스입니다. 올라는 갑니다. 근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하고 더 틀어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결국 뭐냐면요. 그러니까 오기라는 걸 품는 경우도 괜찮기는 하지만은요. 오기 다음에는 뭐냐면 다시 그걸 감사로 돌리죠. 이걸 하셔야 돼요. 결국은 내가 아멘을 왜 하는데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 기준에 해가지고 내가 이런 마음으로 아멘 하는 거니까 니도 인정해라 하고 막 푸시하지 말고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뭐야? 이 사람이 나를 공감할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이 말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반대하는 그 사람이 막 미워가지고 막 그 상태에서는 내 성장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는 아멘을 하는데 이 사람한테 내 상황을 이해시켜 주도록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긍정이 되고 싶으시면 운동하세요. 제가 우리 탱커 가족에서 사실 제일 무시했던 게 옛날에 운동이거든요. 운동 뭐 하는 거지. 아니에요. 긍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요. 그죠? 의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게 운동입니다. 하루에 일주일에 5번 이상 운동하시잖아요. 마음속에 긍정이 폭발합니다. 긍정의 호르몬 아시겠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지금 운동 많이 안 하시는 분요. 운동하세요. 그러면은요. 하루하루가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긍정으로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하세요. 근데 힘들어지거든요. 계속 반복하세요. 가장 먼저 힘들어지면요. 스폰서한테 간다. 스폰서하고 상담한다. 스폰서는 긍정이다. 긍정이다. 그러면은 내 환경이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다. 나는 성공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책을 읽고 원 듣고 미팅 간다. 힘들어 죽겠다. 그것도 미팅 간다. 간다. 그러다 보면은 뭐냐면은 부정하는 그 사람이 감사해져요. 떠나가는 그 사람 때문에 나는 더 힘을 발휘해서 더 할 수 있게 됐잖아요. 맞잖아요.
그래, 성장했어요. 그러면은 나는 새로운 사람이 돼 있어요. 큰 리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위기라는 거를 내가 탈출하면은 나는 더 큰 위치에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고요. 항상 아메 사업하면서 내가 아메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시면서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제가 아침에 왜 또 이야기 하느냐면 우리 지금 모 리더님도 힘들어하셔가지고 전화 오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아니 일상생활에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똑같아요. 아메뿐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팔로우스루를 하도록 할게요. 팔로우스루는 이제 내가 어떤 사람한테 프로스펙트한테 아메 사업 설명을 하고 나서 그 사람한테 이제 아메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팔로우는 뭐냐면 사업 설명한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아메를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업 설명 직후에 이 사람이 예스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예스 맞나요? 아니죠. 사업 설명하고요. 그 사람이 yes, 그러니까 말로 yes를 하고 표현으로 yes를 했지만 그거는 yes 아닐 가능성이 많고요. 사업 설명하고 나가서 그 사람이 no 하더라도 그건 no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걸 그대로 고지고대로 인식하고요. 그죠? 하면은 팔로우의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정말 아메이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결단할 때까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말하자면 팔로우예요. 그 사람 아직 아메이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섣부르게 만약에 결단 한번 시작하려고 하면은 천천히 하세요. 더 공부해가지고 정말로 다 이해하거든 결단하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절대적으로. 저는 항상 그 파트너가 만약에 막 열정이 갑자기 막 한번 해보겠다 막 뛰어들면은 저는 고합니다. 왜냐하면 그래 뛰어드는 사람 치고 제대로 한 사람 없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3개월 동안 지금 그 마음이 3개월에서 유지되면 아메 해라.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팔로우가 뭐냐면 사업 설명 직후에 그 사람이 사업을 결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다가 스스로 조인될 때까지 도와주는 그 과정이 팔로우업이고요. 팔로우스루는요, 이 사람이 결단했어요. 하지만 아직 아메에서는 뭐예요? 신생하잖아요. 그 신생아인 그 사람을 뭐냐, 리더로, 성인으로 키워내는 그 일련의 과정. 그죠? 그런 마음, 그런 과정이 바로 팔로우스루인데, 그래서 팔로우업은 저는 이제 어떤 사람 아직 아메 잘 모르니까 연애하는 마음,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아메를 받아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고요. 팔로우스루는 뭐냐면 아직 이 사람이 신생하잖아요. 신생아가 성인으로 자라는, 즉 자식을 키우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아메를 팔로우스루 정의를 내려봤어요. 그래서 아메 사업에 있어서 만남과 초대가 전체 한 25%고 사업 설명이 한 25% 차지한다면 그 50%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뭐냐면 팔로우업이고 팔로우스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요. 처음에 아메이를 노 했던 그 사람이에요. 처음에 예스 해도 그거는 노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처음에는 아메이 모르던 그 사람이 결국은 아메이를 받아들이고 하게 되는 예스가 되는 과정인데요. 이 속에는요. 노가 바로 예스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막상 후원해 보시면요. 노가요. 노스 갔다가요. 노스가 다시 또 노 갔다가요. 또 노가 다시 또 노스 갔다가 다 네스 갔다가 네스 갔는 거 예스 갈라 하다가 다시 또 노스 가버리고 이래. 사람 하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노가 노스가 되고 노스가 네스가 되고 네스가 예스가 되는데 중요한 건 예스가 되는데 예스가 다시 또 네스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 마음이 그 정도로 이렇게 간사해요. 그래서 이 후속 조치에 의해 가지고 이 노가 정말 강력한 예스로 되는 그런 거를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죠? 그래서 후속 조치가 아메 사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팔로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뭐 항상 이야기하지만 사업 설명 직후에 이 사람이 예스를 하든 노를 하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다음 나하고 만남에 대해서만은 예스하게 만들면 돼. 아메는 노 하더라도 다음 내하고 만남을 예스만 하게 하면은 이 사업은 되거든요. 그래서 팔로우 직후에 절대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말해야 될 게 첫 번째 지금 이야기 들었다는 거를 주위 사람한테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이야기해도 가가지고 이야기한다 안 한다? 합니다.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아메를 제대로 몰라요. 뭔가 느끼면 왔지만 잘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신랑한테 확인하고 싶고 친구한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신랑 친구가 아메를 알아요? 모르죠. 그 사람들은 부정덩어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미를 알아볼 어떤 힘조차 빼버립니다. 일이 끝났는 거야,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피라미드야, 뭐 이렇게 하면서 금방 듣기로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인데, 그 말 딱 듣자마자 이 거짓말이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면서 갑자기 사업 설명 그 사람 전화번호도 안 받아,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런 경우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절대적으로 제대로 알아보라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곳에다가 노출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야기하세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스폰서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다. 정말 이렇구나. 그러면서 내 스스로 그걸 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꼭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툴을 꼭 주셔야 돼요. 그래서 툴을 주는 목적은 제 경험상 툴을 줘가지고 바로 그 책이나 음원을 듣는 사람 글쎄요. 잘 없어요. 거의 없어요. 툴을 왜 줘야 되냐면 그거를 통해서 다음 만날 수 있는 거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책과 CD를 주고 반드시 2, 3일 내에 그걸 돌려받는다는 핑계로 또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정적인 곳에다가 아메일 오픈하지 마세요. 두 번째, 책과 CD를 꼭 주세요. 사업 설명할 때는 항상 자료를 휴대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팔로우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 사람이 미팅에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팅이라는 거는 꼭 교육적 미팅이 아니도 돼요. 무슨 장이냐면 사업 설명하는 여러분이 바로 뭐예요? 미팅장이잖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내가 미팅장이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셔요. 내가 미팅장이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미팅장에만 오기만 하면 그 속에서 뭘 얻을 수 있어요? 객관적인 정보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머리가 있으니까 결국 자꾸 듣다 보면은 암의 가치와 비전 이해할까 못할까? 해요. 진실입니까? 이해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자기 꿈하고 여기 딱 맞아버리면 아미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팔로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 사람이 미팅장에다가 계속 앉힐 수 있도록. 이 노력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사업 설명을 하고 나서 48시간 이내에 근데 저는 48시간도 안 하고요. 24시간 즉 하루 이내에 반드시 만나라. 그래서 빨리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을 후회할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그 48시간 이내에요. 반드시 뭐가 오느냐면 부정이 들어와요. 부정이 들어와가지고 대부분은요. 처음에 그냥 암에 들어보고 괜찮더라 정도만 생각하고 있다가 폭탄 맞으면은 그것도 사라져버려요. 내가 사업성 들었나? 암에 뭐지? 이래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전화 딱 했으면은 만나기 싫지. 부담스러워진다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48시간 이내는 무조건 만나죠. 그리고 이때 절대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사람하고 내하고 신뢰와 친분 관계를 유지하겠죠. 아메이는 싫어도 나를 좋아하게 만든다. 이때는. 나를 좋아하게 하면은 그 사람 후원됩니다. 결국 후원됩니다. 그래서 나를 좋아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수단과 다 쓰는 거죠. 이때가 뭐예요? 바로 연애하는 마음이죠. 내가 그 사람 너무 좋아.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나를 잘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을 여러분 연애해보셨잖아요. 여기서 연애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 그 사람한테 내 마음을 줄 때 내가 했던 행동들이 있다는 약간 다르겠지만 이제 그런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하고 계속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거를 진심을 다해서 선물도 줄 수 있고 그죠? 뭐든지 해서 관계 유지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항상 이제 만나면서 아멘 결국 뭐야? 꿈이잖아요. 드림,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도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숨겨진, 감추어진, 그죠? 묻어둔 그 꿈을 깨워주고요. 그게 가시화되고, 그리고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남과 초대, 사업 설명, 팔로우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꿈이 이걸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확신만 들면 이 사람 사업한다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위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객관적인 정보를 계속 주는 거예요. 만나서 신뢰관계 형성하되 정보를 통해서 이 사람의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는 과정이 바로 보다 팔로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팔로우업을 할 때 항상 뭐냐면 이 사람이 부정이 생기고 그저 Q&A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이 Q&A를 통해 가지고 그 부정을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요, 이렇게 부정이 생길 때 그 부정이 생긴다는 걸 먼저 전화 안 합니다. 당신 거짓말 했다. 이런 말 안 한다니까요. 그냥 속으로 이야기하고 내 전화 안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그런 부정이 생긴다는 어떤 느낌이 싹 오면은 반드시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때 그 아주 센시티브한 촉, 그죠? 그 촉이 필요할 때가 바로 물론 암에는 내도를 계속 필요합니다만은 특히 이 사람은 지금 사업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정말로 촉을 씌워줘가지고 부정이 딱 생기면은요 반드시 그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 대신에 절대로 싸우면 안 되죠. 지난번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절대 1번이 뭐냐면 인정해주고 그 사람 입장에서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feel이에요, feel. feel, felt, found잖아요. 나도 옛날에 그랬다. 그럴 수 있다. 인정해주고 나도 그랬다. 그런데 그렇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그죠? 바꾸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항상 이 모임에서는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질문을 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속에 희망을 자꾸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팔로우업은요, 팔로우업도 마찬가지지만 팔로우업은 절대로 뭐예요? 직접 하셔야 돼요. 내가 가서 하셔야 돼요. 눈을 쳐다보고 이 사람 눈을 보면서 이 사람 눈빛이 흔들리는지 이 사람이 어떤지를 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전화나 이메일 같은 거 해가지고 카톡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대화잖아요. 이때 대화법은 뭐예요? 절대로 싸우지 마라. 두 번째, 많이 들어줘라.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많은 얘기 하지 말고요. 나는 질문하고 상대방은 말하게끔 해서 그 사람의 주저함이라든지 이런 걸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내가 들어주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핑계라든지 부정을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 팔로우를 통해서요. 이때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팔로우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모두 다 빅비즈니스다. 그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빅이 아니고 나는 좀 주저해요. 그러면은 맨 밑에 뭐로? 커스터머로 내려놓고요. 커스터머에서 다시 뭐로? 스몰로. 스몰에서 다시 빅으로 이렇게 키워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딱 팔로우 해보니까 이 사람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를 키워야 돼요? 빅으로 키워야 되잖아.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그 코어 사업자를 키워야 되잖아. 그러면은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당신이 이 사업을 통해서 당신 꿈을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자꾸 심어주는 거야. 그리고 사업 설명을 다시 한번 해가지고, 또 확인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 그리고 우리 시스템이, 우리 스폰서님이 당신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더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정말 제대로 알아보고 아메를 하는 거죠. 결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팔로우의 방향은요. 그래서 요걸 잘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나는 제품을 쓸래 이러면은 야, 그러면 안 되고 사업을 해야지 이러지 말고 그래 제품 열심히 써. 그 대신 제품은 그 우수성을 잘 알고 쓰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커스텀으로 해서 매니아로 만드셔야 되고요. 그러면 그 속에서 뭐예요? 좀 전달하다 보니 돈이 되는 어떤 스몰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중에서 꿈이 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바로 책과 어머니나 그다음 미팅을 통해 가지고 한번 제대로 배워보자, 잘해보자. 그렇게 가이드 해주시면 돼요. 제가 처음에 그거 몰라가지고 무조건 나는 제품을 설레 해도 니는 사업해야 돼. 이래가지고 많이 놓쳤거든요. 자 그리고 팔로우 할 때 절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만남과 초대도 마찬가지고 사업 설명도 마찬가지고 팔로우도 마찬가지지만 이 모든 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은 그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팔로우를 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사업을 결단 못했다. 그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책임이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자꾸 그걸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 내 책임이에요. 그리고 사업 설명만으로는 절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 집중적이고 아주 섬세하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하는 어떤 팔로우를 통해서 그 사람의 꿈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노는 무시하세요. 그리고 이 과정은 결국 누가 끝내는 거다? 내가 끝납니다. 내가. 그 사람이 끝내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끝내요. 그래서 항상 팔로우를 할 때는요. 내가 먼저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자료를 주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자료를 충분히 숙지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그 자료를 줘서 그 사람 스스로의 어떤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항상 팔로우 할 때는요, 내 행동과 그 속에 있는 열정,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러므로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커지겠죠. 자, 그래서, 근데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 사람이 큰 사업을 생각하고 정말로 내 까마라 만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때 어떤 마음 드냐면 아까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 사업까지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내가 너무 믿었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내 도움을 받아서 성장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거 인정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절대로 과장하거나 흥분을 시켜가지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진심을 담아서 진실되게 말로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3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그 사람이 시스템이 다 플러그가 다 되면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은 사업을 결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팔로우 여기까지 했고요. 자, 팔로우 스루예요. 근데 팔로우도 중요해요. 근데 사실 아메 사업에서 키는요. 저는 팔로우 스루라 생각합니다. 우리 박철홍 홍익수 리더님이 제일 잘하시는 게 저렇게 크게 성공하시는 거는 다 이 팔로우 스루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팔로우를 해가지고 사업을 결단했던 그 사람. 이 아메 속에서 리더로 성장해 가는 것도요. 사실 그 팀에 아니면 스폰서님의 무한한 팔로우 스루의 어떤 힘에 의해 가지고 우리 성장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잘 되는 팀은 이 팔로우 스루를 잘하는 그런 리더들이 많은 거예요. 그죠? 팔로우 스루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 팀이 성장하는데 우리 그랜드 이글이 아마 대표적인 팀이 아니겠나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미팅장에 그죠? 사업에 들어온 사람은 많은데 나간 사람이 그러니까 돈 많다 하더라도 나간 사람 더 많아버리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사업 결단하는 사람 많은데 팔로우 스루가 안 돼. 그럼 뭐 그러면은 뭐 팀은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팔로우 스루를 내가 어떻게 하고 그 사람하고 내하고 파트너하고 내하고가 어떻게 소통이 잘 되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죠? 같이 성장할 수 있느냐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제가 요즘 주로 많이 하는 이야기가 소통 이야기도 많이 하고 나를 지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뭐냐면 아메이라는 거는 인간관계 사업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잃지 않는 어떤 방법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메 사업에서 스폰서하고 파트너 사이의 관계는 뭐냐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예요. 그래서 바람직한 부모와 자식 관계를 만들어가면 그 팀은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떤 인간관계 이게 필요하고 그리고 결국은 아메 사업은 뭐가 되는 일이에요? 리더가 되는 일이잖아요. 내가 리더가 돼야 되고 내 파트너가 결국 뭐야 또 리더가 돼야 되고 그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 네트워크, 우리 시스템 자체가 건강하고 그죠? 긍정적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거겠죠. 아, 그러면 그래서 이 사람이 사업을 결단해요. 결단하면 이제 미팅장이 잘 오고 탱커가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팀은 안 그러지만 다른 팀은 보니까요. 이 사람이 이제 결단해서 알아서 하겠지. 던져놔버리고 나는 뭐야 또 다른 사람 또 찾아다니네.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 사업을 결단하고 자세도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아메 쪽에서 뭐예요? 신생합니다. 신생하면 애기예요, 애기. 그 사람 대학 교수고, 아니면 그 사람 저처럼 의사고, 그죠? 박사고, 아니면 어떤 뭐 자영업 하는데 큰 어떤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고,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메이 쪽에서는 그 사람 뭐예요? 애기입니다, 애기. 그래서 애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다 가이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초창기에는요, 100%다 내가 스폰서가 다 도와주셔야 돼요. 시스템이 바로 플러그인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장하면서 점점 뭐야, 이 사람이 조금 성장하겠죠? 그러면서 우리 아메 사업이 결국 뭐예요? 그 사람한테 내가 가르치고 그 사람이 그 가르친 걸 뭐예요? 할 수 있도록 가르치게 내가 또 도와주는 일이니까 그 모든 과정을 이 아메라는 시스템 미팅 속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해주면서 성장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는요, 정말 자식 키우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 다 벌어집니다. 네. 처음에는 정말로 신생아들 뭐 유치원생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보면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미팅 오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파트너한테 미팅장에 오셔야 돼요. 탱커를 해야 돼요. 애처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쫙 성장해가지고 한 18%막 이래 되면 이제 리더처럼 보여요. 그죠? 그리고 파트너도 좀 생기기 시작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거기 맞춰서 또 어떤 팔로우 또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SP가 되고 이제 파운더스 PT가 되면 밑에 파트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때쯤 되면은 이제 이 사람이 뭐가 생기느냐면은 우리 성장기에 보면 사춘기 질풍노도 시기 있죠. 이걸 겪어요. 네. 똑같아요. 싸움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어떤 작은 마음 자체도 이렇게 내가 보답을 주면서 성장이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 내 파트너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수적으로 성장하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 성장 있는 파트너를 내가 더 계속 도와가는, 그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내가 그 사람 한 사람의 큰 어떤 리더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내가 도와주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스폰서가 그 사람을 내가 다 도와주는 거예요. 다 만들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뭐냐면 나는 뭐예요? 하나의 어떤 바운다리 역할을 해요. 스폰서는 하나의 바운다리예요. 이 속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돕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아멘을 진행하면 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스폰서는 어찌됐든 간에 희생하는 마음,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결국은 아멘 속에서 내 파트너는 내가 낳은 내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평생 같이 하고 싶은 그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팔로스를 쭉 진행하다 보면 사람을 놓치지 않겠죠. 그래서 뭐 인간관계라는 거는 뭐 제가 하도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요. 항상 내가 그 사람하고 소통하고 싶으면요. 나도 원래 이기적이고 그 사람도 원래 이기적이고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내 자신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고 인정받고 싶고 미치고 그죠? 그리고 내 존재를 확인하고 싶고 미쳐요. 그거를 내가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렇다는 거를 절대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만 생각하면 안 싸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민경 씨도 신랑하고 그죠? 싸워요. 나는 아미 통해서 뭐 비전을 보고 잘하고 싶은데 신랑은 반대하잖아요. 반대하는데 결국 내 기준에 아까 얘기했죠. 내 기준에 해가지고 나 이래가 아미 해. 네가 인정해 이거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해가 하지 마라 그러는 거야. 인정해 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서로 똑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한테 당신이 나를 위해서 반대한다는 건 내가 알아. 알아. 하지만 나도 당신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야매 사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성적으로 한번 알아봐줬으면 좋겠어. 내가 아메를 왜 하는지를 한번 알아봐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어? 내가 아메를 왜 하는데, 당신 그것도 이해 못하고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당신 그렇게 이길 수 있어, 하면서. 그렇게 싸웠죠. 그래 싸웠죠.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소통할 때 절대적으로 꼭 기억하세요. 제가 계속 강조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항상 소통에는요, feel, felt, found예요. 나도 뭐예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인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가식적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당신이 이렇게 그런 마음을 품는 거 나 충분히 이해한다. 진심으로 다. 근데 이 말 하면서 피식거리면서 하면 뭐야? 상대방 기분 더 나쁘거든요. 예. 그래서 수용, 인정, 중시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 다음 좀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중요한 사실이라는 걸 인정해주는 거, 수용, 인정, 중시를 통해서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희워저 신체적 자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신체적 자격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할 때, 우린 대부분 다 뭐야? 뜻을 전하고 싶어서 한장하잖아요.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뜻은 10%예요, 뜻. 아메 사업 설명할 때 아메 사업 설명 자체를 전하는 건 10%예요. 근데 아메 사업이 들어갈 때는 뭐냐면 그거 말고 의조, 톤이라든지 빠르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 속에서 이 사람 감동이 와요. 그렇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50%는 신체적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은요, 자기가 닮은 나를 좋아해. 그래서 그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러면서 친밀감이 느껴지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아메라는 그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소통 잘하고 싶으면요, 그 사람 닮아가.
진심을 다해서. 모방이 아니라 닮아가야 돼. 진심을 다해서 내가 너하고 친해지고 싶어. 그래서 내가 당신 엔짐이 좋아서 이렇게 따라하는 거야. 이런 뉘앙스 풍기면요. 그 사람도 나를 인정해줘요. 사람은 절대로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아시겠어요? 사람은 안 이성적입니다. 사람은 감성적이고 아주 감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비성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이렇기 때문에 경청하셔야 돼요. 내가 막 이야기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안 들어. 그럼 어때요? 기분 나쁘죠? 그리고 상대방이 뭐 자기 말만 다 하는 거는 그 중에서 보면 대부분 다 어때요? 나를 비판하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경청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발 들어라. 제발 들어라. 들어야지만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 제발 들어라. 그 다음에 묻자. 어떻게? 자연스럽게. 어색한 웃음 말고 자연스러운 웃음. 그죠? 100만불짜리를 그러잖아요. 그리고 적재적소에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한 칭찬을 해주세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아메가 정말로 리더십이 되고 사람이 성장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서 있다 보면 우리 모두는 뭐예요? 어떤 한 분야에서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의 성장이라는 거는 바로 뭐냐면 보스가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돼요? 함께하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뒤에서 뭐예요? 그죠? 파트너가 힘들어할 때 그 파트너를 내가 안아줄 수 있는. 그래서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냐? 아메에서 필요한 리더십은요.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잡아당기는 리더십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추는 눈높이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부모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라는 거는요. 성장하지 못한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철저히 희생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 박정홍 계속 리더님이 하시는 게 이런 맹목적인 사람. 무언가를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팀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멘토로 생각하고 성장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엄청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성장 중인 자녀는요. 하여튼 딴 길로 안 가게끔. 채찍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채찍 가잖아요. 해! 어? 미팅장에 가! 책 읽어!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걸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지금 안 움직이고 힘들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면서 딴 길을 못 가게끔 해주면 돼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내적 성장이 되면 앞으로 나갈 거니까. 그죠? 기다려줄 필요도 있다. 그리고 성장한 자녀는요, 결국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 내리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스폰서는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 1번 항상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파트너를 절대로 고아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파트너를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곳에다 두시면 안 됩니다. 파트너는 누가 챙겨야 됩니까? 내가 챙겨야 됩니다. 내가 먼저 미팅장에 가야 되고요. 내가 먼저 그곳에 가서 솔선수범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네. 절대로 내 파트너를 고아로 만들지 말자. 1번. 2번. 항상 먼저 하자. 솔선수범하자. 3번. 스폰서는 아플 권리도 없다.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픔의 의미에는요. 어떤 아픔? 육체적으로 아픈 것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신적으로 아픈 거예요. 정신적으로 내가 다운되면요. 스폰서인 내가 다운되면요. 팀이 다운됩니다. 나도 인간인데 왜 다운이 안 되겠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 다시 뭐예요? 아까 했잖아요. 회복 탄력성. 그거 생각해가지고 다시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신적으로 이겨내야 돼. 내 속에 긍정을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적으로 아플 권리 없습니다. 아프시면 안 돼요. 저도 정신적으로 안 아프려고 노력 엄청 합니다. 정신적으로. 그 다음 4번째. 파트너의 마음속에 스폰서는 영웅이 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겉으로 드러난 영웅이 아니라 마음속의 영웅.
그죠? 우리가 박준호 공익 스폰서님을 생각할 때 그분들은 우리 마음속에 뭐 영웅이잖아요. 마찬가지. 그런 어떤 스폰서가 되려고 노력하시면 그 파트너가 날 떠나겠어요? 안 떠나지. 그쵸? 그래서 바람직한 스승의 모습, 바람직한 어떤 멘토의 모습을 가지면은 우리가 이 사업에 성공하지 않을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항상 희생하고 사랑하고 감사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메 속에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메를 만났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아메라는 게 돈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가치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돈 다음에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인적인 어떤 네트워크, 그 속에서 풍부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랑, 그다음 감사, 그죠? 이런 마음이 어떤 풍부한 어떤 그런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소중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팔로우 바로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